안녕하십니까.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장 어떠셨나요?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되게 루즈한 장이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월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원래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월물 옵션 만기일인데 자, 연휴가 껴 있어서 일주일 좀 땡겨졌습니다. 자, 만기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 좀 프리미엄이 많이 죽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지수 관련주들을 좀 옆으로 기게 만들면서 프리미엄을 좀 먹고 그런 온매도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또 크게 또 수익이 나는 그런 장도 많이 연출이 되고 현물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도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매수를 드렸던 그 67,600원 라인서부터 반등이 나오는 이 그림까지 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에 있는 저항선이 88,800원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88,800원서부터는 매도를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하나 보이실 겁니다. 오늘 장 어떤 그래프를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그 91,000원 라인까지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8,800원서부터 매도를 하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딱 찍고 꼬리를 달고 내려온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럼 다시 반등이 나오면 어디가 저항선이 되느냐? 88,900원. 요 라인이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를 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 시에 89,000원서부터 한 번 더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제가 알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으니까 요번에는 한번 다시 반등이 날 때 요 매도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 파란색 추세선을 올라타고 나서 눌림목으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75,000원까지 다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갔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제가 눌림목 지선 자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제가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있는 지선, 이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으므로 이게 다시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서 여기 이 라인에서는 매수를 한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만 원 3천 원 라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모아가시는 전술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크게 반등이 났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존에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저항선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1차 목표치가 되므로 그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50% 정도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현재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라인들, 저항선 라인들을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항선을 뚫고 나서는 지선 작용을 해서 올라간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탄 그림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죠? 이 추세선을 한번 깼다가 올라온 그림으로 한 번 더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기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좀 틀린 점이 있죠.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림목 자리를 지지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에 있는 저항선 41만 원까지 홀딩 전술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지점에서 45%가 지금 현재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게 5%, 7% 수익일 때는 털까 말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45%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즐기게 되죠. 수익을 한번 즐기면서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 이런 라인들이 왜 중요한지도 여러분들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알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 91,000원까지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계속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면 다우지수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다우지수 윗저항선을 찍고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도 저항선 41만 원이 온다고 하면 일단은 좀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도 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던 그 윗저항선을 딱 찍은 시점입니다. 다우지수가 윗저항선 찍은 시점부터 코스피도 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 관련주들을 비롯한 이런 여타 종목들도 같이 크게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M자형 차트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면서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온 그림까지도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과거의 추세 지선 라인과 저항선 라인들이 형성된 그 라인들을 보면 이 라인들을 찍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 지수 관련주들 비중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코스피 조정이 나올 때 삼성전자가 방어를 많이 했지만 여타 종목들이 크게 하락이 나온 그 모습도 보였을 겁니다. 다우지수 윗저항선을 찍게 된다면 지수 관련주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딱 맞았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반등이 나온 그 그래프도 이따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반등이 나오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쌍바닥 차트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이런 단기 저항선들이 위에 하나 내려올 거예요. 이런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는 W자 반등이 예상이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은 더 이상 저항 역할을 못하겠죠. 뚫고 올라가면 차라리 눌림목으로 지지 삼아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차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림목 삼아서 지선 삼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쌍바닥짜리 주식에서도 많이 나오고 선물 차트에서도 많이 나오고 다우지수 나스닥 차트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차트들이 나오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한번 W자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지선 라인들, W자 쌍바닥 라인들, 그런 라인들이 또 깨지게 되면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지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이런 지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계속 지속해서 반등이 났었고 또 한번 지지하면서 반등이 났었죠. 여기서 W자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다가 이 과거에 있는 이 추세 지선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요. 그럼 과거에는 지선이었는데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꼬리 달고 내려온 거예요. 자, 이 30분 봉상 위에 있는 저항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생방송에서 풋옵션 해지를 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풋옵션 0.304부터 0.20까지 야간장에서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25, 25,000원까지 찍고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파락이 나왔는데 또 저항선을 자, 지지선이었지만 갭으로 내려와서 저항선 삼고 내려간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해지를 걸게 되면 100만 원 이하로 해지를 걸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만 원 이하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그 풋옵션이 3,000%가 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해지를 걸게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 억대 단위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이하로 해지를 걸어도 충분히 손실금을 수익으로 돌릴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웨이나우 기관들도 이렇게 꼭 해지를 걸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억대 단위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오늘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코스피 차트, 이 M자형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M자형 차트를 그릴 때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간에 M자 이마 자리를 만들어요. M자로 내려오기 전에 여기에선 W자 반등이 나오겠지만 다시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찍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M자형, 영어로 대문자 M자형 차트를 만들면서 내려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더 싸게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예시까지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그림들을 보고 계시는데 실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또 크게 반등이 나온 그림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지수 관련주들 모자리 싹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 보유 많이 하신 거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해서 메이저들은 웨이너 기관들은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들을 발견을 하고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이유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또 크게 반등이 나올 거로도 예상을 했지만 그 전에 갭이 만들어진 이 갭을 매끄러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장면이에요. 코스피 지수 최저 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15 콜옵션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상방으로 나올 때 콜옵션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갭을 메꾸는 큰 양봉이 올라온 그 다음날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우리는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고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는 우리는 지수 관련주들 다시 쓸어 담아야 되는 그런 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저항선과 지선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지수 반등 나올 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린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다우지수의 이 M자형 차트, 특히나 이 주식에서 M자형 차트를 그리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30분봉, 60분봉, 일봉상 이런 M자형 차트를 그린다면 자, 이게 왜 M자형 차트일까요? 과거에 올라와서 저항선을 찍고 나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마자를 또 만들어요. 코스피도 이마자를 만들고 나서 W자 반등이 나온 거를 제가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도 알려드렸죠. 위에 있는 추세 저항선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고 내려오면 M자형 차트인데 중간에 추세선들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추세선들은 다 깨고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M자형 차트를 그린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피해야 하는 차트고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하방 포지션, 선물 매도 포지션이나 풋옵션을 잡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는 그런 추세선입니다. 자,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저번 주 방송에서도 알려드렸던 이 저항선 라인들 볼까요? 이 저항선 라인들 수치도 알려드리면서 46,600포인트 내일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선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장 차트 한번 볼까요? 그 말씀드린 저항선을 딱 찍고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어요.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지지선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지선을 찍었을 때도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지지선 라인을 찍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맞췄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퀘스천 마크가 하나 붙어요. 다시 오늘장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면 어떤 차트가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M자형 차트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갈 때 삼성전자 88,900원이 아니라 88,900원 라인서부터는 매도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SK하이닉스 41만 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라인 들어오면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겠습니다. 자,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이런 양봉의 그림이 나온다면 레벨업 차트로 바뀌겠지만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다시 찍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점을 참고로 하시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의 대응 전술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으니까 이 점도 아주 중요하니까 참고하시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온 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라인들에서 찍을 때마다 매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미국에 있는 500여 개 헤지 펀드들은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나스닥 선물, S&P 선물을 하방 포지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수익을 또 극대화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시총이 큰 종목들 종목 풋옵션을 가지고도 지수를 조정이 나오면서 수익을 창출한 헤지 펀드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렸는데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두 번을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났어요. 여기에서 다우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나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저항선을 또 찍을 수 있을지 우리는 또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과거에 있는 이런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뚫고 올라간 그림이 나왔으므로 밑에 있는 316.8불에서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라인들을 다시 찍게 된다면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삼각 돌파 매매. 자,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조정이 났을 때 그 라인들을 찍었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매수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테슬라 차트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4번을 찍었어요. 자, 다시 이 라인들을 뚫고 나서 매수점으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40%가 넘게 올라간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512불 위에 있고요. 과거에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한 거는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다. 그러면 이런 라인들 왜 표시를 해놨을까요? 나중에 여기가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때 윗저항선이 어딘지는 알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알려드렸어요. 이 라인들은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찍을 때마다 엔비디아 종목 풋옵션으로 또 대응을 했던 그런 자리들이에요. 자, 저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하방 포지션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현재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밑에 있던 지선 라인들을 딱 지지라고 반등이 나왔다가 이거 깨고 나왔을 때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라인들 다시 올라탔지만 현재 구간 위에 있는 저항선이 185불입니다. 요 라인들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이 185불인데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될 경우 194불에 저항선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185불을 뚫고 올라갈 때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194불인데 여기에서 올라가도 얼마 못 먹겠죠. 이런 라인들, 이 라인들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뀐 라인이기 때문에 저항선 밑에서는 매수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 삼는 그림이 보인다면 레벨업 차트로 보시고 한번 매수를 한번 따라가셔도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따라갈 만한 위치가 아니다. 코스피 지수도 저항선 찍고 조정이 나왔고 다우 지수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지수 관련주들 만약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 라인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일단 한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전술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같은 그림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도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지선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의 이 저항선 라인들을 보면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어요. 하지만 돌파를 하고 나서 지선 삼고 올라간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 이 종목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 W자 반등이 나오게 되는 이 구간에서 우린 또 수익을 또 창출하자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밴드 공급방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 종목 2차전지 관련주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빠르게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매수점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테슬라, 엔비디아, 다우지수, 코스피 차트도 여러분들 한번 보셨는데 제가 뭔가 틀린 점이 없습니까? 이평선이 없죠. 보조지표도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점을 딱 잡아내고 테슬라도 저점을 딱 잡아내는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매수점을 잡는 거지? 아주 간단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놓으시면 하루 이틀 주식하실 거 아니신데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을 쫙 펴보세요. 일봉상 500개도 좋고요. 700개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늘렸을 때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그래프의 저점 라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이런 추세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추세선을 그었는데 여기서 딱 끊기는데 이거 어떡하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추세선 우측 연장, 좌측 연장, 그리고 두께와 색상도 여러분들이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해서 봤더니 저점하고 저점을 연결했더니 진짜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여기 찍을 때 매수를 해야겠네. 이 생각이 드시죠? 정답입니다. 이렇게 매수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하면 이런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봤을 때 이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저항선 돌파가 나왔어요. 자,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돌파가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이거 저항선이었지만 다시 찍으러 가면 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수 찬스가 되는 게 바로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다 봤는데 저점 라인들을 진짜 이런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네. 삼각선 고점들하고 연결을 하라고 연결을 했는데 내 관심 종목은 벌써 돌파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매수 따라가야 돼? 그게 아니고 그 라인들 다시 찍을 때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과거 차트를 보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고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선 역할을 한 거를 여러분 눈으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라인까지 다시 올라갈 때 매도점으로 여러분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실제 사례를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났어요. 자, 여기까지 관심 종목을 두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새로운 관심 종목들. 그런데 이 라인들을 연결해 놓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매수해야죠. 이 매수점 라인들을 찍을 때 우리는 매수를 봐야 하므로 제가 19,0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그러면 저항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고점 라인과 연결한 이런 파란색 추세선도 연결을 하고 이 연두색 저항선들 보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삼각수렴 구간 밑에 하단에서 매수를 보게 돼도 위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 위로 슈팅이 나오겠죠. 자, 바로 슈팅 나오는 것보다 살짝 한번 꺾이고 나서 지지 삼고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제일 이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정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밑에 있는 지선으로 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반등이 났을 때 추격 매수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다시 한번 잡으시는 두 번째 매수 찬스다. 라고 제가 밴드 공급방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19,000원에도 한번 매수를 볼 기회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여기서 매수를 못 잡으시고 제 방송을 늦게 보셔서 이걸 매수를 못 잡으신 분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점은 35,000원을 드렸고요. 그 지선 라인들 첫 번째 매수 찬스와 두 번째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왔죠. 자, 목표점 가면서 84.21%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고 고점 기준 165.79% 상승이 났어요. 이런 반등이 나올 때 단타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이런 자리에서 단타를 많이 하시죠. 3%도 드시고 2%도 드시고 5% 오늘 많이 먹었네. 소주 한잔 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물리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이런 자리에서만 한번 매수를 봤어도 자, 이델리온 주택형 파트너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줬었는데 내가 그때 매수를 안 했어. 근데 반등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내가 단타를 주고 있다니 참 마음이 안 좋죠. 밑에서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한 번도 이 평단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자, 수익이 나면 우리는 수익을 견딜 수가 있고 이런 고점 라인에서 일부 물량을 또 조절을 하겠지만 나중에 목표치에 올라갈 때 수익이 크게 나므로 5에서 7% 정도 수익이 날 때는 털까 말까 생각을 하지만 이런 40%가 넘어가게 된다면 수익을 즐기게 돼요. 제 매매법은 이렇게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등이 났죠. 그럼 추세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또 이 지선에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따라 들어가야죠? 아니죠. 요 라인들 밑에 있는 지지선을 기다리고 이 라인들 돌파가 나오는 걸 나중에 확인을 하시더라도 다시 조정 시에 이 빨간색 추세선 이 라인들을 찍을 때 매수를 본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면서 목표점을 올라갈 때 우리는 수익을 또 창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매매법입니다. 실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항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이 라인들 파란색 추세선을 지지선 딱 찍고 반등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삼각 돌파 매매 기법 여러분들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으니까 공지사항 보시면 매수점 잡는 법 그리고 매도점 설정하는 법 다 올려놨으니까 자기 걸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을 왜 중요시하게 여겨야 하냐면 세력들은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뭐였어요?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됐죠. 이 추세선만 하나 그어놨더라도 최소한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안 보겠죠. 왜냐? 이런 저항선들 찍으면서 계속 조정이 나오니까. 차라리 돌파가 나오고 지지선다면 이 라인들을 매수를 삼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라인을 찍을 때는 매수를 삼가하고 밑에 있는 삼각수렴 구간 제가 매수를 드렸던 이 지지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를 볼 수가 있었죠. 자,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랩지노믹스의 모습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제가 추세선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리는데 현재 구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현재 찍고 나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찍으면 뭐예요? 우리 흔히 아는 쌍바닥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죠. 중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단타 보시는 거 말고요. 밑에 있는 지선 왔을 때 한번 매수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58% 수익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 시에 한번 매수, 이 종목이 없으신 분 매수를 보시라고 가지고 나는 종목이에요. 밴드 공부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하시면서 한번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한번 보셔서 수익 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평선도 없고요. 보조 지표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라인에서 진짜 매수를 잡아도 되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뭐 이런 거 당신은 왜 이런 얘기 안 해? 아, 저는 그런 게 또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런 종목으로 수익이 어떻게 나는데 퀘스천 마크가 또 이렇게 물음표가 하나 또 뜨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2차 전지를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매수를 드리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그 반도체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특히나 이 테크윈 같은 경우에 아직도 보유하고 있죠. 테크윈 같은 경우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테크윈 현재 그래프 한번 볼까요? 118.47% 상승 중입니다. 저 특이점이 있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라인들을 지지삼고 올라갔다고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솔직히 이 라인이 깨지면 다시 저항선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홀딩 전술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뭐 5%, 7%뭐 이런 수익에서는 아이 털까 말까 막 운봉도 나오고 아 이런 자리 한번 털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현재 구간 118% 수익 중이면 하한가 가도 수익이에요. 수익은 이렇게 즐기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제가 목표치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6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58,700원을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65,000원 가면 매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 라인까지 한번 찍고 단기 조정에 한번 나올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재차 뚫고 올라가는 이런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시까지 그려드렸죠. 자, 어떤 그림이 펼쳐졌을까요?
W자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면서 올라갔고, 자, 이거 제가 매수 드릴 때부터 있던 그 저항선, 그 라인들을 딱 찍고 조정해놨죠. 자, 밴드 공급방에는 이 저항선을 딱 찍는 시점에 이렇게 양봉이 올라오면서 찍는 시점에 알려드렸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습니다. 자, 1차 저항선 찍었고요. 여기서 조정 나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도 알려드렸어요. 자,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일봉이 옆으로 긴 다음에 밑에 있는 지선이 또 보이겠죠. 이 라인들은 점점 올라가는 우상향 저항선 지지선이고,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재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이 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윗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이 점도 참고로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밴드 공급방에는 다 알려드렸어요. 찍는 그 시점에 알려드렸죠.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NT 같은 경우에도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눌림목 자리에서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25.98%의 상승이 또 나온 그 그림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25%는 이거 뭐 많이 올라간 거 아닌데 이거 왜 가지고 나왔지?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은 13종목을 매수를 드렸어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림목 지선에 있기 때문에 16만 7천 원에 매수를 잡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라인들이 잡히고 나서 40.12%의 상승이 나왔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그런 종목 중에 또 껴있는 그런 2차전지 관련주가 있어요. 공략주. 자, 눌림목 자리에는 매수를 봐야겠죠. 자, 오늘 방송 시청을 고정하셔야 제가 방송 후반에 여러분들 드리는 2차전지 관련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그 지지선이 와가고 있으니까 매수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반등 시에 64.64%까지 또 상승이 났어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찍고 나서 이게 뭐예요? W자 반등이 났죠. 저는 이런 그림 너무 좋아요. 단기 쌍바닥 구간, 이런 자리에서 또 한번 매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오늘 좀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났으니 이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시청, 고정하셔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 쌍바닥 자리에선 매수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잡히고 나서 31.54%까지 또 상승이 나왔죠.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25만 원에는 매수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시까지 그려드렸죠. 똑같이 25만 원을 찍고 나서 제가 예시를 그려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오면서 36.8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저번 신대가 방송에서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27만 원 오면은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찍지 않았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이것도 뭐예요? W자 쌍바닥 구간이니까 요 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자, 위에 올라갈 때 단기 저항선들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건 밴드 공급방에 참여하셔야지 어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삼각수렴 구간 지선에서 매수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반등 시 58.20%의 절반 수익을 창출했어요. 자, 위에 있는 16만 5천 원의 절반을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만 5,100원을 찍었죠. 절반을 청산을 하면서 58.20%의 수익을 또 여러분도 드렸는데, 더한 한기 조정 시에 한번 또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밴드 공급방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수렴 구간 아래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5.2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이런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고 이런 저항선들이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찍으면서 뭐 했어요? 눌림목 매수 자리로 활용을 했죠. 그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35.28%의 또 상승이 나온 겁니다. 삼각수렴 구간, 이 삼각 돌파 매매 절대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합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여러분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30.83%의 또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여러분들 물려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림목으로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 43,000원에 매수를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38.84%의 또 상승이 나왔죠. 자, 이런 걸 볼 때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오는 종목은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2023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뚫지도 못하던 그 라인이 이 저항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서 양봉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눌림목 지선 찍고 56%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구간 다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으러 오고 있는데 눌림목 자리에서는 매수를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알려드리고 제가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W자 쌍바닥 라인에서는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NF도 91,900원, 51,900원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여기죠. 반등이 나오면서 77.26% 상승이 났어요. 제가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에서 이 파란색 추세선과 빨간색 추세선 요 사이에서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눌림목 지선 자리니까. 자, 반등이 나오면 30% 넘게 또 반등이 나온 그 모습도 보고 계신데, 자, 저는 LNF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도 여기서 쌍바닥 구간 어디에서 또 한번 매수를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꼭 참여하셔야 되는 그런 이유고요.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고요. 목표치도 14만 원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14만 원 목표치 도달하면서 30.84%의 수익을 또 확장시켜드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위에는 목표치가 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만 원을 도달을 했죠. 자, 50.06%의 또 수익을 또 확장시켜드렸습니다. 자,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아주 정확하죠.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으니 이 라인에서 매도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제가 매수점을 드리고 나서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고 알려드렸어요. 그 슈팅 구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는 제가 주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선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 똑같죠. 61.81%의 수익을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평선도 없고요. 보조지표도 없습니다. 제 차트에는 이 선, 추세선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점과 목표치를 정확하게 또 한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매수 자리에서 39,500원에 매수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가 어디죠? 여기죠. 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64.05%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눌림목 지선에서 삼각수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고 돌파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찍게 되면 반등이 나온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니모리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했고요. 위에는 단기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밑에 지선 매수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치 10,000원 드렸죠. 자, 이 10,000원을 도달을 하면서 제가 50% 매도를 드렸어요. 그게 57.73%고 나머지는 이날 고점이 얼마? 상한가. 상한가에 나머지 물량 50% 전량 청산을 드렸죠.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드렸죠. 토니모리 또 한 번 매수를 드리고 나서 67.32%의 상승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었지만 그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왔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보셨더라도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 그 윗저항선을 찍으러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드렸죠. 이거 제가 방송 초반에도 40% 넘게 상승 중인 그 우리 기술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과거에도 매수를 드리면서 위에는 목표치 이 라인이죠. 이 라인 가면서 107.55%의 수익을 또 확장시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어디서 봤냐? 이 라인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40% 이상 또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만 벌써 150%를 제가 반등이 나온 거를 또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수익금에서 107% 수익을 또 얻고 또 45%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캐리, 자, 밑에 있는 지선, 우리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또 추격 매수 많이 하시죠. 저는 추격 매수 한 번도 추격 매수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므로 제가 3,200원에 매수를 드리고 3,190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112.50%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눌림목 자리, 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밴드 공부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조정 시에 매수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주식을 저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죠. 선물 옵션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추세선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 저는 또 풋옵션을 또 여러분들 매수를 드려요. 그 풋옵션 그 다음 날 300%가 넘게 올라가면서 또 수익을 확장시켜 드린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은 우리 매도를 해야겠지만 선물 매도나 풋옵션 잡아야겠지만 밑에 있는 지선 오면 우리 또 선물을 또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지선에서 또 반등이 나오면 크게 반등이 나오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선, 같은 자리 찍었을 때 제가 콜옵션도 매수를 드렸죠. 자, 427.5콜을 여러분들 제가 6만 원까지 매수를 드리면서 그 다음날 목표치 40만 원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40만 원 도달을 하면서 525%의 수익을 확정한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풋옵션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또 여러분들 940%의 수익을 단 하루 만에 당일날 매수 잡고 당일날 청산을 하면서 940%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풋옵션을 잡아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10분봉 2100% 21배가 올라간 그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선 최저점 지선을 찍었을 때 매수를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날 4300% 43배가 올라가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10분봉이에요. 얼마나 큰 수익을 제가 또 안겨드렸을까요? 자, 위에 있는 선매도 자리에서는 찍고 나서 M자형 헤드앤숄더로 내려오기 때문에 선물 매도 포지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상도까지 그려드렸죠. 찍고 나서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도 큰 수익을 여러분들도 맛보셨습니다. 자, 이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었을 땐 또 매수를 봐야겠죠. 이런 라인이에요. 여기서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콜옵션을 매수를 드렸는데 그 콜옵션 3만 원까지 매수를 드렸죠. 목표치 40만 원 도달하면서 1233%까지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수 관련주들이나 여러분들 관심 있는 이런 콜옵션, 풋옵션도 제가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린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도 저항선, 지선 자리 다 아는 이들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밴드 공부방 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확인하시면서 수익 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공략주, 이거는 꼭 잡아야 돼요. 이거는 잡고 싶어 하는 그 자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삼각수렴 구간 돌파를 하고 다시 찍으러 내려오면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매수해야 된다. 그 매수점 자리가 오고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를 잡고 반등이 나올 때 또 수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당 1차 저항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여기 있는 세력들이 조정을 나오겠어요. 그래서 1차 저항선이 여기 9,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면 위에 있는 11,000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매수를 잡고 나서 9,000원 가면은 한 절반 정도 터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11,000원을 완전 목표치로 두시면서 대응을 하는 그 종목입니다. 자, 이 SP소프트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럼 최고 저항선 이 라인들은 세력들이 찍을 때마다 양보를 안 했어요. 자, 수익 실현에 나섰죠. 그런 저항선들도 제가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매수가 5,800원. 밑에 있는 지선이 5,800원이에요. 매수 봐야겠죠. 자, 위에 있는 목표가 11,000원.
이 11,000원 목표가를 보시면서 9,000원 사부터는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손절가 5,280원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이에요. 자, 두 번째 공략주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는 과거에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40%까지 또 반등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윗저항선을 안 찍고 눌림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화살표를 보시면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지만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지선 삼고 다시 반등이 났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다면 뭐가 돼요? 다시 찍으면 그렇죠. W자 쌍바닥. 요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도 볼게요. 파란색 화살표.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는 반등이 나왔었지만 깨고 내려가서 저항선 역할을 했죠. 그걸 그대로 연결을 해보니까 위에 있는 목표치가 나오더라. 그러면 밑에 있는 지선도 이제 어디인지 알아요.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수 있는 이 라인 매수가 얼마일까요? 삼성 SDI 198,000원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위에 있는 저항선 272,000원 설정하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손절가 18만 원 거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 SDI를 볼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의 이 삼각수렴 구간 이거를 보신다면 이제 매수의 이유도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과거에 이 저항선들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고 나서 제가 추세선을 긋고 나서 여기에서 매수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났어요. 자, 여기서 문제예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목표치를 찍지 않고 조정이 났습니다. 이거 왜 조정이 나와요? 개인 투자자들 손절 나오게 하거나 위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자들 손절 나오게 하거나 밑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자들 일단 수익 실현을 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왜? 바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누구 좋은 일 시켜요? 개인 투자자들 좋은 일 시키겠죠. 웨이나우 기간, 특히 세력들은 자기 밥그릇에 숟가락 얹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올려놓으면은 개인 투자자들 매도하고 나는 수익 실현도 못했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걸 넘기고 나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정 시에 물량을 뺏는 거예요. 평단가 그러면 다시 위에 있는 잡은 사람들 손절이 나오겠고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다시 조정 시에 매도를 하겠죠. 자, 여기서 반등이 나는데 여기까지 견뎠어요.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이거 털래. 다른 종목 갈아탈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역이용해서 삼성 SDI 여기 지선을 찍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세력들의 매매를 역이용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보고 반등 시에 우리는 이제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W자 반등이 났어요. 그러면 단기 저항선 라인들 고점하고 고점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런 직전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윗저항선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갈 수 있다. 그러면 요 라인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여기 고점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된다면 단기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돼요. 이 삼각수렴 구간 돌파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슈팅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삼성 SDI를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눌림 자리에서는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눌림 자리 얼마나 말씀드렸죠? 198,000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크게 수익 나는 그런 종목들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블라인드 종목이 아주 기가 막혀요. 아우,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런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크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제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 제가 여러 방송에 나오면서 매수 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찍으러 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직 안 찍은 종목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자리도 제가 엄선해서 가져온 그런 종목들. 자, 지선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한번 매수 누르시죠. 자,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딩.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쭉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자, 밴드공부방 그렇게 활용하시고 매수점과 매도의 이유가 정확한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11시에 여러분들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제 방송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그 계좌에 빨간불로 돌아올 수 있게끔 제가 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